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김혜성과 디트로이트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고 빅리그 도전을 이어가는 고우석이 야구대표팀 WBC 1차 캠프에 합류합니다. 김혜성과 고우석은 지난달 KBO가 발표한 29명의 국내 선수들과 함께 오는 21일까지 사이판에서 몸 만들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신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와 애틀랜타의 김하성, 그리고 샌디에이고와 계약한 송성문 등 WBC 출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3명의 선수는 사이판 캠프에 합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메이저리그 휴스턴에 입단한 일본인 투수 이마이가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이마이는 휴스턴 입단 기자회견에서 MLB 진출 첫 해인 데다 가족 문제도 있어 WBC에 출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SSG가 베테랑 포수 이지영과 단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SSG는 이지영과 연봉 4억 원 그리고 옵션 1억 원을 더해 총액 5억 원의 2년간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여름까지 프로축구 K리그1 울산 HD를 이끌었던 김판곤 감독이 말레이시아 1부 리그 슬랑오르의 사령탑으로 부임합니다. 한국 여자축구의 간판 지수현이 3년 만에 WK리그로 복귀합니다. 수원FC 위민 구단은 지난 2022년부터 2년간 뛰었던 지수현을 다시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이 새해 첫 대회인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1회전에서 캐나다의 미셸 리를 상대로 1시간 15분의 접전 끝에 2대1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회 3연패를 노리는 안세영은 16강에서 일본의 노조미 오쿠하라를 만납니다. 스포츠. Shout out to them people. You can catch me.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작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월간 점프볼의 조영두 기자, 배우 겸 해설위원님 박재민 씨와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새해 첫 주간 농구 시간입니다. 2026년도 잘 부탁드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짧게 한 말씀씩 부탁드릴까요? 네, 다시는 빠지지 말자고 지난주에 말했는데 네. 역시나 또 결혼이 생겨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 대신 좀 젊은 피가 왔기 때문에 그렇죠. 올해 좀 더 밝고 활기차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결혼이란요. 저희의 정규 멤버이십니다. 아, 그렇죠. 네. 같은 조씨니까. 네, 같은 조씨.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뭐 이렇게. 자, 한 말씀씩 하시죠. 네, 올해도 건강하십시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저도 자주 나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올 한 해도 새해 복 잘 부탁드립니다. 자, 조영두 기자 같은 경우에는 그 새해 그 딱 카운트다운을 농구코트에서 맞이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 DB와 KCC에 이제 부산에서 열리는 농구영신 취재를 갔었는데요. 그날 날씨가 정말 추웠거든요. 부산도 진짜 추웠습니다. 네. 근데 체육관에 7,066명의 관중이 입장해서 와. 농구영신 역대 3위 기록을 세웠고요. 그 경기에서는 그 DB가 초반부터 좀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좀 완승을 거뒀습니다. 네. 아, 근데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카운트다운을 본 적이 없거든요. 잠이 애기들 많아서. 재워야 되니까. 네. 이 깨어 계신 분들의 체력도 저는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렇죠. 네. 제일 존경스러운 건 일단 선수들이고요. 이 시간에 농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자, 농구 연신이 벌써 10년째를 맞았다고 합니다. 꾸준하게 이 정도의 관심과 성원을 받을 정도라면은 그 농구 팬들에게 이제는 확실하게 농구판에서 가장 큰 이벤트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농구니까 가능하고 농구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겨울철 실내 스포츠다 보니까 이 추위와 별개로 또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2016년 겨울에 시작됐던 히트 상품인데 지난 10년 그 코로나 때문에 한번 쉬지 못했던 걸 제외하면은 매년마다
10년 가까이 팬들과 같이 현장을 같이 하고 있고요. 덕분에 또 KBL을 대표하는 또 행사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또 사람 욕심이 또 끝이 없는 게 이게 잘 되다 보니까 매년 한 경기씩 그렇죠. 정해서 열리잖아요. 네. 근데 이걸 좀 늘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게 좀 어려울까요? 일단 한 경기가 좀 집중을 받는 걸 좀 원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팬들 빼고 나머지가 다 힘듭니다. 제가 기사 마감했는데 새벽 1시 반이었어요. 그렇죠. 네. 네. 나름 빨리 하셨네요, 그래도. 그렇죠. 네. 네. 아, 그 쉽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게 뭐 NBA 같은 경우도 크리스마스 매치가 있잖아요. 네. 근데 크리스마스 매치를 보면 중계권 때문에 순차적으로 경기가 겹치지 않게 뭐 우리 새벽 시간부터 오후 시간까지 한 경기씩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중계권의 이제 집중적인 공략을 위함인데, 야 이걸 만약에 농구 영신을 뭐 5경기로 10구단이 전부 동시에 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농구 영신의 브랜드에 손상을 입힐 우려도 분명히 아마 KBL 사무국은 하고 있을 겁니다. 한 2경기 정도만 그래도. 2경기 정도면 네. 뭐 기자님들 이제 몸이 더 바빠지겠죠. 이긴 팀은 반 게임 더 승리 쳐주는 걸로. 네. 컵 대회처럼.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DB가 새해 좋은 기운을 받아서 그런가 봅니다. 그 기세를 쭉 이어가면서 5연승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보통 농구 영신 경기를 치르고 나면은 좀 컨디션이 다운돼 가지고 그 다음 경기를 좀 망친다거나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DB 같은 경우는 그와 별개로 KCC전 승리에 이어서 삼성까지 잡으면서 뭐 4라운드를 좀 쾌조의 출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알바노 선수가 뭐 결정적일 때마다 여전히 승부처 역할을 해주고 있고 또 이용우 선수라든지 국내 선수들까지 같이 올라와준 덕분에 DB가 아주 순항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반면에 농구 영신 경기에서 DB에 패한 KCC는 연패에 빠진 상황인데요. 자, 그럼 이쯤에서 KBL 순위를 정리하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박재민 의원이 순위 정리해 주시죠. 네, 순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금씩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창원 LG가 현재 굳건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안양정관장이 계속해서 쫓고 있는 모양새인데 2위 한 경기 반차로 쫓고 있고요. 반경기 차로 원주 DB가 3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4위는 공동 4위 두 팀이 올라가 있는데 서울과 부산, SK와 KCC가 각각 올라가 있습니다. 6위에는 수원 KT, 고양 소노부터 격차가 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이 모습만 보면 6강이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요. 네. 물론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고양 소노가 7위, 울산 현대모비스가 8위, 서울 삼성이 마찬가지로 8위에 올라가 있는데 이 두 팀을 바짝 뒤쫓고 있는 게 대구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반경기 차로 공동 8위를 뒤쫓고 있는데 이 하위권 3개 팀의 순위 경쟁도 볼만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6위 수원 KT와 7위에 위치한 고양 소노 간의 격차가 4경기 차, 전체 순위표 중에서 위아래로 봤을 때 가장 큰 격차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6위부터가 좀 많이 갈렸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번 시즌에 벌써부터 좀 흥미가 떨어진 것이 아니냐 약간 그런 불안감도 좀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KT는 한참 떨어지다가 이제 다시 반등하면서 4연승인데 이 소노, 현대모비스, 삼성,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매주마다 새로운 악재가 겹치면서 좀 전혀 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순위표를 쭉 한번 봤는데 세 분께서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시즌 전 예상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나요? 아니면은 좀 예외적인 상황이 펼쳐진 걸로 보이나요? 10월달 방송 돌려보시면요. 네. 소름 돋게도 제가 KCC 정확하게 4위에서 5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상이 반복되면서 힘들 것이다. 얼마나 이 순간만을 야, 기다렸을까? 저는 농구 시즌 지금 시작하자마자. 말하면 소름 돋는데 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네. 아니 10개 팀 중에 지금 한 팀 맞추신 거잖아요. 네. 1위가 누군지 아세요? KT였어요, 제가. 그러게요. KT 네, 저희가 좀 기대를 했었죠. 예상 외로 KT가 네. 뭐 김상현 선수 부상 여파도 있지만 뭐 스페이싱에서 전혀 답을 찾지 못하면서 헤맸다가 다시 올라갔다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창원 LG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위권에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뭐 기대보다 훨씬 더 잘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정관장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 네네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정관장이 2위를 달리는 게 가장 놀라운데 사실 부상 리스크 있는 선수들이 꽤 많아서 저는 그렇죠. 중하위권 전력으로 봤거든요. 근데 유도원 감독이 완전 수비의 팀으로 탈바꿈시키면서 좀 상위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 정도면 부상으로 지금 쉬고 있는 선수들이 마음도 굉장히 무거울 것 같아요. 복귀를 하는 게 맞는지 빨리 복귀는 해야 되는데 네. 팀이 잘 나가면 항상 좀 이런 또 주인공과 네.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뒤바뀌는 또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정관장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방송도 출연했었던 드래프트 1순위 문유현 선수가 드디어 경기에 나섰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SKY 데뷔전에서도 그렇고 뭐 KCC전도 그렇고 신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네. 굉장히 차분하고요. 저는 이 선수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 대학리그 중계를 통해서 봤지만 정말 이 안쪽에 있는 심장, 승부처에서의 그런 마음가짐은 베테랑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난 KC전도 이 장재수 선수를 앞에 두고 1대1을 하면서 뭐 스크린 오지 말라고 자기 하겠다고. 맞아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냥 소름 돋았고요. 역시나 정관장이 또 하나의 날개를 달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름이 자주 돋는 걸 보니까 피부과라도 한번 가시는데. 이걸 정말 사랑하는구나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문희연 선수 이제 하이라이트로 봤습니다만, 네. 대단하더라고요. 잘해요. 예. 저는 양동근의 재림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제가 KCC 관계자랑 KCC 경기 끝나고 얘기를 좀 해봤거든요. 파울하는 것도 양동근이랑 똑같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요 SNS에서 양동근 선수의 데뷔전 경기가 또 화제가 오, 됐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로 문유현 선수하고 양동근 그 당시에 신인이었던 한양대를 막 졸업한 선수의 영상을 보면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돌파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코트 비전이라고 하죠. 상대방 사이로 있는 우리 선수에게 공을 뿌려주는 네. 어시스트 능력까지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이 평가가 저는 글쎄요. 한 5년 뒤에는 더 강력해질 수도 있겠다. 문유현 선수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신인인 건 맞다. 심지어 첫 어시스트도 속공이었는데 그렇죠. 네, 우지원 선수한테 연결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문유현은 이제 아반도에게 주면 아반도에게 줬죠. 네. 많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반면에 가스공사 현재 최하위인데요. 외국인 선수 교체를 감행을 했습니다. 반전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인데 보트라이트 선수였어요. 어제 경기에 나왔죠? 네, 소노전에 첫 출전을 했는데 사실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3점슛 7개를 던져서 모두 실패했고 8점에 그쳤거든요. 근데 아직은 좀 팀에 녹아들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아마 이 선수의 경기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울산 현대모비스와 부산 KCC 경기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4쿼터가 펼쳐지고 있는데 점수차가 많이 벌어졌네요. 네, 지금 현대모비스는 1쿼터에 해먼즈 선수가 지금 부상을 당하면서 경기를 뛰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도 지금 이승현 선수가 맹활약하면서 거의 20점 차 가까이 달아난 상황입니다. 네, 지금 4쿼터가 진행 중인 가운데 74대 55로 20점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KCC가 그 12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홈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이 사이에 선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쫓아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었었는데 오히려 순위가 처지고 있습니다. 이게 부상 때문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7연승 후에 지금 연패에 빠지고 있는 KCC인데 농구 영신대도 그렇고 경기력이 지금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허웅 선수가 긴급하게 돌아왔지만 역시나 좀 몸 상태가 100%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좀 약간 아쉬운 결과가 나왔었고요. 역시 이 부상자가 나왔을 때 처음에 몇 경기는 뭐 잇몸들이 때운다고 하지만 그 잇몸들도 결국엔 지칠 수밖에 없고 또 역시나 그만큼 또 벤치 뎁스가 얕아지기 때문에 KCC 입장에서 굉장히 위기에 처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빨리 이제 주전들이 돌아와 주는 것이 답일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작년에 데자뷰 같단 말이죠. 결국 뭐 아무리 부상, 사실 올 시즌 초반에도 KCC가 부상자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거든요. 경기력은.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그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때운다는 지점에서 한계가 보이는 모습이에요. 네, 확실히 지친 게 눈에 보이고요. 좀 힘들다 보니까 승부처에서 좀 연이은 턴오버가 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또 에르난데스 역시나 또 오늘 안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또 힘든 경기를 펼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10개의 프로농구 팀 중에 또 한번 짚어볼 만한 팀이 있다면 어떤 팀이 있을까요? 저는 삼성을 좀 꼽고 싶은데 네. 다시 7연패예요. 지금 28경기 구간에 9승 19패인데 이게 오히려 작년보다도 안 좋습니다. 또다시 지금 최하위권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부상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이원석 선수도 지난 경기 때 손가락을 다쳤고 또 최현민 선수라든지 한호빈이라든지 이미 이대성 선수가 시즌 아웃된 상황에서 또 부상자가 나오다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 또 작년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불안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혹시 고향소는 어떤가요? 어제 승리를 거두긴 거뒀는데 예년보다는 나아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긴 듭니다. 저는. 소노도 근데 좀 경기력이 기복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네. 뎁스가 약하다 보니까 이정현, 나이트, 캠바우 이 세 명의 의존도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명이 같이 터지면 이기고 세 명 중에 한 명이라도 부진하면 좀 접전이거나 지는 이런 경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자 프로농구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WKBL은 올스타전이 눈길을 모은 한 주였습니다. 네, 지난 일요일에 이제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올스타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이번 올스타 페스티벌은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 몇 년 동안 본 것 중에 제일 알차고 좀 유쾌했던 올스타전이 아닌가 싶어요. 이 선수들끼리도 사전에 좀 많은 세리머니라든지 여러 가지 서사를 만들어가면서 좀 잘 꾸몄다고 볼 수 있겠고 덕분에 감독부터 선수까지 모두가 같이 하면서 아주 모처럼 말 득점도 잘 났고 100점 한 팀 100점 나왔거든요. 여러모로 좀 볼거리가 많았던 올스타전이었습니다. 네. 네, MVP는 변수종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후반기 일정에 돌입을 할 텐데요. 어떤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될 걸로 보이나요? 일단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하나은행이 과연 후반기에도 꾸준히 페이스를 잃지 않고 1위를 지키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은데 지금 KB스타즈가 박지수 선수의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거든요. 근데 박지수 선수의 몸 상태만 올라오면은 하나은행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은행도 초반에 부진하다가 확실히 좀 이성호 감독이 팀을 재정비하면서 상위권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 우리은행과 KB스타즈가 하나은행을 얼마나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박지수 선수가 만약에 이제 다시 풀 컨디션으로 복귀를 하고 그렇다면 약간 지금 격차가 살짝은 벌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저는 승차가 이미 좀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사실 하나은행이 갑작스러운 연패를 타지 않는 이상은 하나은행이 좀 무난하게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하는 게 싶고 플레이오프를 노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KB 같은 경우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NBA 소식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한 주간 농구 이슈들을 짚어보는 주간 농구 시간입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월간 점프볼의 조영두 기자,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NBA로 이야기의 포인트를 넘겨보도록 하죠. 오늘 경기 결과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두 기자. 네, 좀 뉴욕과 디트로이트의 빅매치가 있었는데 예상외로 디트로이트가 121대 95로 대승을 거뒀고요. 무난했어요. 그리고 오클라호마 시티는 샬럿에 97대 124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골든 스테이트는 스티브 커 감독이 퇴장당하는 악재 속에 101대 103으로 클리퍼스에 패했고요. 그리고 보스턴은 시카고를 꺾었고 토론토는 애틀랜타, 휴스턴은 피닉스, 그리고 포틀랜드가 유타를 제압했습니다. 네. 세 분께서 좀 더 주목한 경기는 어떤 경기였을까요? 저는 보스턴 경기를 주목했었는데 사실 제일런 브라운 선수가 최근에 클리퍼스전에서 50점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득점력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 오늘은 또 시카고를 상대로 14점에 그쳤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보스턴이 115대 101로 시카고 불스를 꺾었는데요. 역시나 보스턴 같은 경우는 좀 되는 집안이다. 여러 선수가 침묵을 해도 결국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네. 좀 시카고를 무난하게 꺾었다는 점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샬럿 같은 경우는 굉장한 또 화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가 사람 살렸다면서 진화가 많이 무너졌죠. 그래서 사람 살. 우리말로? 그렇군요. 네. 그게 사람 살려시 돼가지고 네. 구단 이름이 샬럿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샬럿이 정말 그만큼 또 사람 살려. 한번 터지면 정말 무서운 활약을 보여주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했던 경기였습니다. 우리 지금 네. 조영두 기자님 이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요. 예. 저 방금 이해했습니다. 네, 지금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표정이. 2026년부터는 안 좋습니다. 청취자 투표를 받아서 하차를 결정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런 말을 안 하지. 네. 다른 분들은 어떤 경기 주목해서 보셨어요? 저는 골든 스테이트와 클리퍼스 경기를 봤는데 네. 사실 골든 스테이트가 계속 끌려가다가 4쿼터에 좀 반등에 성공하면서 따라잡았거든요. 근데 이때 스티브 커 감독이 그 골텐딩 판정에 항의하다가 그렇죠. 퇴장을 당합니다. 네. 근데도 골든 스테이트가 잘 버텼지만 결국 1점차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가 사람 살려였는데 그 어떻게 보시나요? 그 시즌 중반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드디어 이제 파회법이 나온 걸까요? 아니면은 이제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어서 잠깐 일시적인 주춤일까요? 초반에 너무 성적이 잘 났던 것 같고 기대 이상으로 잘 났던 것도 있고요. 또 부상자가 돌아오면서 사실 조직이 좀 흔들린 것 같습니다. 역시나 좀 조정이 필요한 워낙 또 선수층이 깊다 보니까 주력 선수가 왔을 때 오히려 좀 부작용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셰이 길저스 렉선더도 그냥 못하는 구간이 있는 것뿐이다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는데 자 일단은 뭐 7번이나 졌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가 기록했던 73에서 9패를 재현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그거와 별개로 지금 여전히 선두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볼 만한 강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부 순위표를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손대범 기자.
기자. 네, 뭐 2연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클라호마 시티가 4경기 차로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LA 레커스와 함께 2위, 3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덴버 너게츠는 요키치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뭐 오늘도 승리를 거두면서 4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휴스턴 로켓츠와 미네소타가 5, 6위, 피닉스와 골든 스테이트가 7, 8위, 그리고 이 플레인 토너먼트 자격을 주어지는 9, 12자리까지는 이 포틀랜드와 멤피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클리퍼스가 최근에 굉장히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11위까지 치고 올라왔고요. 댈러스, 유타, 세크라멘토, 뉴올리언스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네. 자, 덴버 같은 경우에는 치고 올라온 듯 하더니 요키치의 부상 변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2연승을 거뒀네요. 그러니까 3위 경쟁도 재밌어질 것 같아요. 네, 지금 재밌는 건 서부가 승수는 오히려 덴버가 지금 격차가 OKC가 더 적거든요. 네. 5.5경기인데 레이커스는 6경기입니다. 그러니까 반 경기도 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률과 이제 상대 전적에 의해서 지금 이제 단독 3위에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이번 시즌에 서부에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뭐 며칠 전에 그 순위도 격차는 더 적은데 더 후순위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서부 같은 경우는 3, 4, 5, 한 6위까지 이 경쟁이 LA 레이커스, 덴버, 휴스턴, 미네소타 이 그 선두 그룹의 경쟁이 굉장히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네. 자, 덴버는 요키치의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 관심이 모아졌는데 일단 4주 이상 결정이라고 하네요. 네, 과신전 때문에 왼쪽 무릎이었거든요. 4주 이상 이탈 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덴버가 뭐 최근에 브루클린한테도 완패를 당한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덴버 입장에서는 최대한 버티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다행히 벌어놓은 승수가 많기 때문에 갑자기 뚝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남은 경기에서 5할 때 승률만 버틴다면은 그래 충분히 또 시즌 말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면 MVP 경쟁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 SNS를 보다가 손대범 기자가 올린 SNS에 아마도 그 MVP 예측했던 것 같아요. 보자마자 빨리 지웠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어우 이러면서 그러면은 이제 요키치와 많은 분들이 예상하신 게 웬바냐마를 네. 이제 MVP로 예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일단 두 선수 같은 경우 뭐 성적만 보면 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NBA가 이제 수상 자격을 바꿨죠. 이제 최근에 65경기 이상을 출전해야 됩니다. 근데 웬바냐마는 이제 한 경기만 더 결정하면 그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죠. 요키치도 지금 4주 정도라면 충분히 그 자격을 좀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지에서는 이제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의 2연패가 굉장히 유력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규정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싱거워진다는 말도 나오기 때문에 아마 시즌 끝나면 또 이사회에서 이거 갖고 논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키치 입장에서는 일격이죠. 지금 사실 2022-23 시즌 69경기를 제외하고는 전부 70경기 이상을 뛰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건강했던 선수인데 이번에 이 부상은 본인의 커리어에서도 아마 이례적인 기록을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또 서부에서 어떤 팀이 눈길을 모았는지 짚어주시죠. 네, 휴스턴 로켓츠 같은 경우도 뭐 계속 갈수록 아멘 탐슨과 케빈 듀란트 신구 조화가 좀 잘 어울리고 있고요. 오늘 지긴 했지만 4연승을 달리면서 또 여전히 또 위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또 피닉스 선즈 역시나 뭐 데빈 부커를 앞세워서 며칠 전에 또 극적인 승리를 거두긴 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서부 같은 경우는 계속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도 이길 수 있고 누구에게나 질 수 있는 그런 형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예년처럼 계속해서 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서부 살펴봤고요. 이어서 동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민 의원이 정리해 주시죠. 디트로이트가 어마어마한 화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단독 1위로 동부를 이끌고 있고요. 보스턴이 2위, 뉴욕이 3위, 토론토가 4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뉴욕은 최근에 4연패를 당하면서 순위가 뒤집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조엘 엠비드가 엄청난 활약을 뽐내면서 반등의 분위기를 뽐내고 있지만 오늘도 1패를 당했죠. 5위에는 필라델피아, 6위에 올랜도가 있습니다. 마이애미가 7위, 클리블랜드가 8위, 전통의 강호죠. 시카고가 9위, 애틀랜타가 10위에 내려앉아 있습니다. 동률이지만 승률이 좀 더 낮은 미러키가 11위. 아테토쿤보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2연승을 올렸는데 이제 겨우 12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샬럿, 브루클린이 13위, 워싱턴, 최약체 워싱턴이 14위. 이런 워싱턴보다 더 못하는 12연패의 인디애나가 15위에 있습니다. 저런. 이런. 인디애나는 뭐 다음 시즌 모드로 갔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다음 시즌 드래프트가 상당히 괜찮거든요. 상당히 괜찮아서 올해 못지않게 괜찮다고 해서 쿠페 플러그
가 있었던 올 시즌이었다면 내년 시즌은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근데 재밌는 게 참 이게 리칼라이 감독의 저는 노련함인 것 같은데 선수들을 전부 기용해요. 그리고 선수들의 스탯이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경기를 져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FA를 앞두고 본인의 몸값에 큰 영향이 있을 정도로 스탯이 나빠지지는 않는데 네. 경기는 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리칼라엘이 그러니까 선수들도 불만이 별로 없고 그리고 여러 신인들도 기용이 되는데 패를 엄청나게 계속하면서 뭐 좋은 티켓을 가져가기 위한 지금 전략이 아닐까. 네. 영리해 보입니다 저는. 뭐 전용 구멍 선수가 있는 건가요? 근데 일단 경기 승부처를 못 넘는 것 같습니다. 네. 전체로 타이리스 할리버튼 같이 좀 균열을 내줄 수 있는 핸들러가 없다 보니까 네. 더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요. 사실 지난 시즌에 인디애나가 플레이오프 때 이긴 거 보면은 할리버튼 정말 위닝샷도 넣어주고 다 했잖아요. 그 공백이 좀 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보스턴 역시 이번 시즌 좀 바닥에서 기어다니지 않을까 싶었는데 기세가 무섭습니다. 네, 제이슨 테이텀이 이제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런 브라운이 좀 에이스 역할을 잘 해주고 있거든요. 네. 오늘 뭐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지금 동부 컨퍼런스 2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디트로이트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팀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동부에서는 또 어떤 팀을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저는 이제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를 좀 보고 있는데 디트로이트 피스톤스가 지난 3년간 정반대로 정말 터프한 팀으로 거듭나고 있거든요. 케이드 커닝햄 선수도 마찬가지고 와이자 스튜어트도 그렇고 인사이드에서의 터프함, 외곽에서 이렇게 모터를 달는 것 같이 빠르게 또 공격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은 디트로이트 농구가 좀 볼만하다. 서부 못지않게 좀 빠르고 박진감 넘치기 때문에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NBA 팬들에게는 이 소식도 눈길을 모았습니다. 내년 시즌이죠. 2026-2027 시즌에 앞서서 댈러스 매버릭스와 휴스턴 로켓츠가 오는 10월 초에 마카오로 향한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댈러스와 휴스턴이 마카오로 향하게 되는데 뭐 케빈 듀란트를 필두로 뭐 카이리 어빙, 앤서니 데이비스, 뭐 알파렌 생군, 쿠퍼 플래그 등이 마카오를 차지할 계획인데 지금 앤서니 데이비스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트레이드 소문이 계속 나와서. 네. 그렇죠. 이게 프리시즌 투어인 거죠? 네, 네. 그렇죠. 올해도 10월달에 이제 브루클린 네츠와 피닉스 선즈가 붙었었는데 그 일환으로 이제 마카오에서 앞으로 5년 동안 열릴 거라고 해요. 이번에도 참 대진이 좋았는데 정말 더 좋은 대진 찾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NBA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손대범 기자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여준석 선수가 최근에 또 NBA 소식은 아니지만 여준석 선수가 또 최근에 또 활약을 해줬고요. 좋아요. 또 트레이 영 선수의 또 트레이드 협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지금 애틀란타에서 거의 포기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트레이 영 선수가 빠진 날에 애틀란타가 경기력이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선수 트레이드설이 유력하게 놔두고 있고 현재로서는 이 워싱턴 위저즈 행이 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워싱턴의 이 구단 단장이 애틀란타에 있다가 그때 트레이 영을 신인 때 뽑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워싱턴으로 갈 것 같다라는 소문이 좀 나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여준석 선수 말씀하셨지만 지금 굉장히 맹활약하고 있고 이현중 선수 역시 일본 리그에서 계속해서 대단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계속해서 규칙을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새해 첫 주간 농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월간 점프볼의 조용두 기자,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